무너진 하늘, 다시 숨 쉴 용기. 강민준 8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 IT 영도를 바꿀 야심작 AI 플랫폼 루나의 출시 발표회가 코앞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넥서스 타워 45층, 그의 사무실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졌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아득한 빛의 점들일 뿐이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어. 아내와의 통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다. 내일 지민이 생일인 건 알지? 수화기 넘어 아내의 목소리에 실린 실망감을 애써 외면했다. 성공, 오직 그것만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거라 믿었다. 문득 5년 전 퀀텀 점프 프로젝트를 따내던 순간이 필름처럼 스쳤다. 경쟁사의 핵심 아이디어를 교묘히 차용하고 밤샘 작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던 기억. 팀원들의 불안한 눈빛을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말로 묵살했었다. 그때 그의 나이 33, 업계 최연소 팀장이었다. 그 성공은 지금의 민준을 만든 발판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다. 루나,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화려한 경력에 정점을 찍을 것이었다. 최연소 임원, 어쩌면 그 이상의 자리까지도. 민준은 마른 세수를 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다. 발표의 하루 전 평온했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익명의 내부 고발. 루나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 기술 도용 및 데이터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언론은 들끓었고 넥서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민준은 모든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차갑게 식은 커피잔처럼 그의 인생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처음 겪는 공황 발작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명예, 커리어,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한때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신뢰까지도. 민주는 서초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 소파에 박제된 듯 누워 시간을 죽였다. 당신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10살 배기 딸 지민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빠를 피했다. 한때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던 후배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그를 희대의 사기꾼 혹은 능력만 믿고 날뛰던 오만한 기술자로 매도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술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눈은 컴하고 며칠씩 자란 수염은 지저분했다. 저 남자가 정말 강민준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성이라 불렸던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았던 완벽주의자 강민준.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이 그를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대학교 시절 은사님의 연락처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은사님의 따뜻한 음성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한참을 울먹이다 간신히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은사님은 긴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한옥 서점을 하는 친구가 있네. 서은아라고. 한번 찾아가 보게.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조용한 응시일지도 모르니.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듯 민주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낡은 SUV를 몰아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구요서사라는 낡은 현판이 걸린 아담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는 낡은 나무 평상이 놓여 있었다. 삐걱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책 냄새와 함께 잔잔한 풍경 소리가 그를 맞았다. 강민준 씨 되시죠? 스승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책을 읽던 중년 여인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서은아였다. 전직 심리상담가였고 10여 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서점을 열었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지만 민준의 불안과 허세를 단박에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날부터 민준의 기묘한 요양이 시작되었다. 서은아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마당을 쓸고 낡은 서가를 정리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는 소소한 일들을 맡길 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다.
밤이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고 낮에는 이유 없는 분노와 무기력감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서은아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민준 씨, 성공이라는 높은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보던 서은아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그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왔다. 서은아의 서점에는 심리학, 철학, 명상 관련 책들이 많았다. 민준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문장들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특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구절들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서은아는 가끔 민준을 데리고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아무 말 없이 한두 시간씩 숲길을 걸었다.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도시에서는 한 번도 귀 기울여 듣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들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때로는 가장 밝은 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서은아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 툭툭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다. 그 말들은 민준에게 숙제처럼 남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민준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밤에 꾸는 악몽의 횟수가 줄었고 낮에도 예전만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서울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서먹했지만 딸 지민이에게 먼저 말을 걸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지민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아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내와도 서툴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그의 사과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느 깊은 밤 민준은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옆집 아이의 새 운동화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기억, 가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던 수치심. 그는 꿈속에서 엉엉 울었다.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강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지독한 가난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서은아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은아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그 어린아이를 안아줄 시간이에요, 민준 씨. 그 아이는 민준 씨의 따뜻한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거예요. 그날부터 민준은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자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고통스러웠지만 피하지 않았다. 자신이 루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을 도용했던 경쟁사 테핀의 젊은 대표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다. 테크핀의 테크핀의 사무실은 강남의 넥서스 타워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어렵게 만난 박 대표는 민준을 보자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낯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준비해온 말을 더듬더듬 꺼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박 대표는 한참 동안 민준을 노려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압니까? 하지만 당신의 그 한마디 사과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아주 작은 용서의 기미도 느껴졌다. 사무실을 나오는 민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주말에 집에 돌아온 민준은 지민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서툰 솜씨였지만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보며 지민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민준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넥서스 시절의 라이벌이자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진우 상무가 고요서사로 찾아왔다. 강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이진우는 민준에게 넥서스의 경쟁사인 글로벌 IT 기업 알테어의 비밀 프로젝트 합류를 제안했다.
당신의 능력,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다시 한번 화려하게 비상할 기회를 잡으시죠. 알테어는 파격적인 연봉과 스톡 옵션을 제시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그 이상의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민준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은아의 잔잔한 목소리, 지민이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테크핀 박 대표의 싸늘하지만 일말의 용서가 담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 제안은 과거 자신이 했던 방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 추구의 반복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며칠을 고민하던 민준은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무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이진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준 씨, 제정신입니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민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온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화려한 성공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몇 년 후 민준은 서울을 떠나 강원도 춘천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교육, 사회적 기업 코드나레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넥서스 타워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와 지민이도 춘천으로 내려와 함께 살았다. 주말이면 가족들은 함께 소양강변을 산책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민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로움과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온화한 미소와 깊은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가끔 서은아에게 안부 편지를 썼고 1년에 한두 번은 양평의 고요서사를 찾아가 그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야 진짜 민준 씨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서은아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은 코드날의 아이들과 함께 직접 개발한 교육용 드론을 날리고 있었다.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드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입가에도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길 위에서 가장 빛나고 있었다. 무너졌던 하늘 아래서 그는 비로소 다시 숨 쉴 용기를 얻은 것이다.